1차 방정식의 형태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1차식은 0의 꼴로 정리되는 방정식이에요. 즉, ax 더하기 b는 0의 형태로 고쳤을 때 x의 계수인 a가 0이 되지 않으면 1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음 식에서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하여 정리하면 4x 빼기 5는 0이 되고 x의 계수가 0이 아니므로 1차 방정식이 됩니다. 두 번째 식에서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하면 0x 빼기 1은 0이고 간단히 하면 마이너스 1은 0의 꼴이 되므로 1차 항이 사라져서 1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즉, 1차 항의 계수가 0이 되면 1차 방정식이 안 된다고 했죠. 세 번째 식에서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7은 0이 되고 이는 좌변이 2차식이 되므로 2차 방정식이고 1차 방정식이 아니겠죠? 네 번째 식에서 분모의 미지수가 포함된 식은 분수식이 되므로 1차 방정식이 되지 않아요. 1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풀이에서는 주어진 방정식에 대하여 등식의 위대한 성질들을 여러 번 사용하여 결국엔 x는 수의 꼴로 변형하면 해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미지수 x를 포함하는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하고 양변에 모인 동료항끼리 계산하여 ax는 b의 꼴로 변형을 한 후 양변을 x의 계수인 0이 아닌 a로 나누어 해를 구하면 x는 a분의 b가 됩니다. 예를 들어 6x 빼기 5는 2x 더하기 7에서 우변에 있는 2x를 좌변으로 이항하고 좌변에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5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다음과 같고 양변에 있는 동료항을 각각 계산하면 4x는 12가 되므로 x를 구하기 위하여 양변에 x의 계수인 4로 나누면 따라서 구하는 x의 값은 3이 됩니다. 복잡한 1차 방정식의 풀이에서 먼저 괄호가 있는 1차 방정식은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푼 후 1차 방정식의 풀이의 순서를 따르면 되고 비례식이 있을 때는 비례식의 성질인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것을 이용하여 괄호가 있는 경우와 같이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1차 방정식에서 3을 분배 법칙으로 전개하면 3x 빼기 3은 5x 더하기 7이 되고 우변에 있는 5x를 좌변으로 이항하고 좌변에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3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다음과 같고 양변에 있는 동료항을 각각 계산하면 마이너스 x는 10이 되므로 x를 구하기 위하여 양변에 x의 계수인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따라서 구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주어진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야 하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분배 법칙으로 6과 5를 각각 곱하여 정리하면 12x 빼기 6은 5x 더하기 15가 되고 우변에 있는 5x를 좌변으로 이항하고 좌변에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6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다음과 같고 양변에 있는 동료항을 각각 계산하면 7x는 21이 되므로 x를 구하기 위하여 양변에 x의 계수인 7로 나누면 따라서 구하는 x의 값은 3이 됩니다. 두 번째 복잡한 1차 방정식은 개수가 분수이거나 소수인 경우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먼저 개수가 분수인 경우는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한 후 1차 방정식의 순서대로 풀면 되고 개수가 소수인 경우는 양변의 10의 거듭 제곱인 10, 100, 1000 등을 곱한 후 1차 방정식의 순서대로 풀면 됩니다. 특히 앞으로 1차 방정식의 계산에서 많이 보게 될 예정이므로 유념해서 강의를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계산의 과정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분수나 소수의 형태를 어떤 수를 곱하여 모든 개수를 정수의 꼴로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개수가 분수인 경우에는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인 8을 양변에 곱해야 되겠죠. 8을 곱하여 분배 법칙으로 전개하면 6x 빼기 4는 x 더하기 6이 되고 우변에 있는 x를 좌변으로 이항하고 좌변에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다음과 같고 양변에 있는 동료항을 각각 계산하면 5x는 10이 되므로
x를 구하기 위하여 양변의 x의 개수인 5로 나누면 따라서 구하는 x의 값은 2가 됩니다. 다음 식은 개수가 소수이므로 양변에 100을 곱하면 20x 빼기 100은 5x 빼기 40이 되고 우변에 있는 5x를 좌변으로 이항하고 좌변에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100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다음과 같고 양변에 있는 동류항을 각각 계산하면 15x는 60이 되므로 x를 구하기 위하여 양변의 x의 개수인 15로 나누면 따라서 구하는 x의 값은 4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유형으로 특수한 형태의 방정식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주어진 방정식을 정리하여 ax는 b의 형태로 나타내었을 때 첫째로 a가 0이고 b도 0일 때, 즉 0 곱하기 x가 0이 되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고 이와 같은 식은 항등식이 됩니다. 그리고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해를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둘째로 a는 0이고 b는 0이 아닐 때, 즉 0 곱하기 x가 0이 아닌 수가 되면 해가 없다라고 하고 이와 같은 식은 말도 안 되는 등식이 됩니다. 그리고 해가 없기 때문에 해를 구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불능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방정식은 고등 수학에서 자주 접하게 될 예정이므로 처음엔 다소 힘이 들더라도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문제의 유형이 보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배우게 될 고등 수학의 벽이 차츰 낮아져서 수월하게 느껴질 겁니다. 부정과 불능의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몇몇의 수를 대입하여 살펴볼까요? 먼저 0 곱하기 x가 0에서 x의 값에 1을 대입하면 좌변도 0, 우변도 0이 되므로 등식이 성립하죠. x의 값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도 좌변은 0, 우변도 0이 되므로 등식이 성립하고 x의 값에 0.5를 대입해도 좌변은 0, 우변도 0이 되므로 등식이 성립하죠. x의 값에 어떠한 수를 대입하더라도 등식이 성립하게 되므로 해가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이를 부정이라고 하고 이번엔 0 곱하기 x는 2에서 x의 값에 2를 대입하면 좌변은 0, 우변은 2가 되므로 등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x의 값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도 좌변은 0, 우변은 2가 되므로 등식이 성립하지 않고 x의 값에 0.5를 대입해도 좌변은 0, 우변은 2가 되므로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x의 값에 어떠한 수를 대입하더라도 등식이 성립하지 않게 돼요. 이 식을 만족시키는 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를 불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x에 대한 방정식 ax 빼기 4는 2x 더하기 b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면 우변에 있는 2x를 좌변으로 이항하고 좌변에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다음과 같고 양변에 있는 동류항을 각각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때 이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기 위해서는 x의 개수는 0이 되어야 하고 우변에 있는 상수도 0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a 빼기 2는 0이고 b 더하기 4도 0이 되므로 따라서 구하는 값 a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 유형은 시중에 있는 개념서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문제만 출제되어서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운 내용이지만 선생님이 집필한 교재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또한 이와 같은 개념 강의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중등 수학을 배우는 목적은 중등 수학에 배운 기본 개념을 잘 익히고 복습을 해서 나중에 고등 수학에서 활용하기 위해서이므로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을 여러 번 반복해서 훈련을 하고 익숙하게 만들면 고등 수학에서는 자신감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에 구구단을 외우듯이 우리는 이와 같은 반복 학습을 통하여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변환시켜야 수학 문제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점을 잊지 마세요. 첫 단추와 같이 어떠한 문제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90% 이상 푼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